시작되면서 정말 너무너무 추웠었죠. 네. 저는 서울 사니까 이 서울 온도가 영하 한 16, 17도까지 내려갔었더라고요. 정말 추워가지고요. 네. 밖에 나가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에도 또 추워진다고 하는데. 그렇죠? 제가 이 통일전망대 진행을 또 맡게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우리 기온도 궁금한데 북한 겨울 날씨는 어떨지 또 일기예보는 하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북한은 왜에서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북한도 일기예보 당연히 하고요. 그래요? 네, 이름은 다르지만 우리의 기상청과 같은 조직이 있습니다. 오늘 북한 겨울 날씨 그리고 기상 관측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김주성 씨 그리고 주선화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다 그 추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고요. 먼저 간단히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저는 일본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가 북한으로 가서 그다음에 북한에서 장장 몇십 년 살다가 대한민국으로 2008년도에 입국을 한 김주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일본에 계시다가 북한으로 바로 가셨을 때 네. 굉장히 추우셨겠어요. 그 북한의 첫 겨울을 맞았을 때요. 그냥 일본처럼 생각을 하고 얇은 패딩을 입고 밖에 나가 돌아다니는데 코끝, 귀끝, 손끝이 아픈 거죠. 아하. 근데 이게 왜 아픈지 몰랐어요. 어디 다친 데는 없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추위 때문에 시린 거였던 거를 처음 느껴봤던 그런 인상이 남아있습니다. 네, 주선화 씨는 좀 더 추운 데 사셨던가요? 예, 저는 아마 한반도에서 제일 추운 지방이에요. 백두산하고 가까운 양강도 해산시에서 출생을 했고 네. 탈북 전까지 거기서 살다가 2012년에 대한민국에 온 주선화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북에서 살던 분들 말씀 들어보면 남한 사람들 참 이상하다고 이게 뭐가 춥다 그러냐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주선아 씨도 그러셨어요? 아, 그렇죠. 여기 지금 뭐 영하 16도, 17도 올라간 것 같고 막 유난을 떨길래 제가 속으로 겉으로 표현하면 안 되니까 진짜 유난들을 떤다. 유난이라니요. 엄청 추웠는데. 저는 좌우한 추위와는 상극인 저로서는 참 그런데 하긴 전에 그 북한 영화 한번 보니까요. 백두산 인근에서 얘기를 하는데 저 아이는 아주 따뜻한 곳에서 왔어. 그래서 어디서 왔나 궁금했거든요. 네. 강원도. 네, 강원도가 그렇죠. 따뜻한 곳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에도 남쪽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우리 양강도 사람의 시선으로 봤을 때 강원도, 평북도, 항해남북도는 압지된 거예요. 더운 지방인 거예요. 더운 지방. 아니 그러면은 제가 지금 상상이 잘 안 돼서 그런데 북한 겨울은 도대체 얼마나 추운 거예요? 두꺼운 천이나 실로 뜬 스카프를 귀까지 다 동여매면 밖에 나가서 한 100발자국 걸으면 그 스카프 위에 성에가 이렇게 소복히 솜처럼 쌓여요. 그 정도로 이게 겨울이구나. 저희는 그렇게 알고 살았습니다. 북한에서. 자, 이제 북한의 요즘 날씨를 우리 기상청에서 알려주는 거 알고 계세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북한 날씨 실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상청 한번 홈페이지 저희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우리 기상청 홈페이지고요. 지난 18일 오후 6시 북한 예보입니다. 서울과 평양의 기온차는 4도 정도고요. 삼지연과 제주도의 차이를 보면 무려 21도 차이가 납니다. 그때 1월 초에 우리가 정말 추웠을 때인데 북한은 엄청나게 추웠을 것 같아요. 이제 백두산 기슭에 있는 삼지연 거기가 굉장히 추운 데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내려갔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1월 달이면 소환 때면 제일 추우니까 아마 북한에서는 영하를 일반 주민들이 -30도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부르는 게 달라요. 여기서는 영상이라고 하잖아요. 북한에는 플러스 10도, 영하는 -30도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부르거든요. 러시아식으로. 적어도 마이너스 30도까지는 오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김대호 아나운서는 영하 20도? 기상청에 물어볼까요? 이 삼지연 지역의 최저기온 현황을 살펴보시면 11일에는 영하 33.1도, 그리고 이 12일에는 영하 33.4도를 기록하면서 올 들어 가장 낮은 최저기온을 기록하였습니다. 영하 33.4도였다 그러고요. 냉동고 온도가 영하 18도 정도라고 하는데 영하 33도면요. 냉동고보다도 추운데 사람이 살 수 있는 겁니까? 북한 주민들이 말처럼 극동칸이죠. 아, 네, 근데 일단은 저는 거기서 정말 거의 40년 살다가 온 사람으로서 뭐랄까 삽니다.
일단 내가 부지런히 움직이기 때문에 짐을 들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웠나 이렇게 날씨에 대해서 실감할 정도로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기상청이 북한 날씨는 어떻게 아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그렇죠. 궁금해요, 되게. 북한에서 하루에 정해진 시간 8번에 관측된 자료를 WMO에 전달을 하고요. 이 전달된 자료를 이제 우리가 다시 돌려받는 식으로 해서 북한의 정보를 우리가 취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도 WMO 가입국입니다. 이 공산국가나 뭐 민주국가 이런 거 상관없이 전 세계적으로 이 기상은 매우 중요한 경제 분야이기도 하고 그 나라를 지탱할 수 있는 일부분이기 때문에 구별 없이 모든 나라가 가급적이면 다 이 WMO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북한 날씨가 어떻게 수집이 되는지 참 궁금했는데요. 북한도 국제기상기구 가입국이었어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 북한에도 기상을 관측하고 또 네. 예보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있죠. 이게 평양에 기상수문국이라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다 날씨, 전체적인 날씨를 알려준 것이 있었는데 예전에 기상수문국 가면은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김일성이가 주석을 할 때 상당히 많이 북한 날씨에 그 관심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때는 농사를 많이 지어야 되기 때문에 날씨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는데 기상수문국에서 날씨를 내일 비가 안 온다고 했는데 비가 왔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심려를 끼쳤다 어쨌다 해서 상당히 그 문제가 됐던 그런 것도 에피소드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유, 두근두근 하면서 일기예보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잘못 말하면은 군변이죠. 북한에서도 일기예보는 하는 거잖아요. 하죠. 좀 뭐죠? 5시 방송 시작에서도 알렸고요. 네. 그 다음에 10시에 끝나고 10시, 11시 끝날 때면은 내일의 날씨 해가지고 이렇게 알리고 막 이렇게. 바다 날씨도 꼭 알려요. 그 북한 일기예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궁금한데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화면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약해지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개였으나 함경북도의 남부 바닷가 지역에서는 습한 바다 공기가 흘러들면서 자주 흐려서 명천군 보천리에서 비교적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김대원 아나운서 보시니까 딱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일단은 형식은 비슷하네요. 또 북한도 여성 기상 캐스터가 나오네요. 따로 캐스트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렇게 앉아서 하니까. 뭐 우리는 대한민국은 전신이 다 보이는데 남한에 오셔가지고 기상캐스터 딱 보셨을 때, 일기예보 보셨을 때 주선아 씨는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우리나라에 오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손도 펴시고 막 이렇게 웃기도 하시고 그리고 일단은 이제 그 전신이 다 나오니까 참 많이 예쁘고 자연스럽구나. 김주성 씨는 좀 느낌이 조금 다르셨죠? 날씨에는 이 관심이 안 가죠. 나오시는 분이 상당히 예쁘시니까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이 없어요. 근데 뭐 일단 일기예보는 뭐니 해도 정확도 아니겠습니까? 잘 맞나요? 항상 안 맞았어요. 북한말로 틀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나마 좀 예보를 듣다가 그걸 조금 사는데 참고를 했는데 아예 정전이 계속되다 보니까 TV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직감으로 하늘을 보고 오늘 저녁에 정말 별이 많이 뜨면 내일은 날씨가 개겠다. 제비가 지붕 밑에서 막 하면 비가 오겠다. 아기가 푸푸푸푸하고 침 빼면 다음날 비가 온다. 그 다음에 개가 풀을 뜯어 먹으면 다음날 비가 온다. 예, 맞아요. 암암리에 이게 남북 접견 지역 같은 데서는 상당수만이 남한 TV를 시청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남한 일기예보를 많이 보시는 분도 있고요. 바다에 나가시는 어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트랜스트 라디오를 가지고 다녀서 대한민국 일기예보를 기준 삼아서 작업을 한다고 들었어요. 저희는 이불 밑에서 날씨 때문에 라디오를 들었는데 열에 8은 맞췄어요. 근데 진짜 북한 TV는 제가 기억하기에도 안 맞아서 사람들이 이제 가끔 그래요. 아유 진짜 저 날씨 예보 믿을 바엔 옆집 개를 믿겠다. 이렇게 이 정도로 주민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북한도 이게 고민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기상 예보의 정확성을 높여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북한의 기상청이라고 할 수 있는 기상수문국이죠. 기상수문국을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 지도하기도 했더라고요. 네, 이 화면은 지난 2014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기상수문국을 현지 지도한 화면입니다. 기상수문 사업은 나라의 경제사업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사업인 것만큼
연구사 예보원들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과학기술 역량을 튼튼히 꾸려야 한다고 하신 이 기상정보라는 것이 워낙에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사업이죠. 뭐 농업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어업도 그렇고요. 네, 콘솔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이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해라.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를 하고 나서 미래 과학자 거리로 이전을 한 겁니다. 지금 사진을 보면은요, 이 동그란 원형 건물 그 사이에 직사각형 건물이 하나가 이제 보이는데 이게 기상수문국이라고 하네요. 내부 잠깐 볼까요? 이전보다 상당히 현대화돼 있죠? 네, 상당히 모니터가 많아졌네요. 네, 시간이 그만큼 지났어요. 네. 이렇게 이제 미래 과학자 거리로 이전한 이유, 경제적인 이유 말고도 또 안보적인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도 날씨에 상당히 그 관심이 많다는 건데 왜 관심이 많은지 그건 알 것 같습니다. 네, 보면은 뭐 워낙에 잘 올려 쏘시잖아요. 쏠 때는 역시 날씨가 관건이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예. 기상을 정확히 알아야 뭐 탄도거리도 그렇고 뭐 사거리도 그렇고 늘릴 수도 있고 뭐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날씨뿐 아니라 또 각종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는데 또 기상 관측이 많이 중요하잖아요. 또 요즘에 그 휴대폰으로 받으셨겠지만 뭐 미세먼지 경보라든지 뭐 지진 경보라든지 이런 재해 문자가 좀 많이 오기도 하는데 두 분도 받아보셨죠? 이게 남한에 와서 네, 저는 며칠 전에 이제 막 이렇게 삐삐 소리가 나더라고요. 지하철 막 가는데 그래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이게 왜 이럴까? 전화기가 뭐가 잘못됐나? 근데 저뿐 아니라 거기에 앉은 사람들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난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안전 문자가 미세먼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와, 참 정말 이런 걸 놓고 봐도 이제 우리 사람들이 그 건강에 정말 많이 초점을 맞춘 참 문명한 나라구나. 이제 최근 북한 소식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에서는 이렇게 뭐 동보 연락을 하거나 이러는 시스템이 있다고 보세요? 최근에 북한에서는 미세먼지를 가루먼지라고 예, 북한 주민들 속에서는 전화 연결을 하니까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그 남조선에도 미세먼지 많냐? 가루먼지가 많냐? 그래서 처음엔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먼지요? 하니까 여기도 지금 중국 쪽에서 가루먼지 많이 와서 시장 나갈 때 다 마스크 쓰라고 인민반에서 선전하더라. 우리나라처럼 선전하는 게 아니고 정전이 되니까 각 도 시군으로 해가지고 이제 인민반으로 포치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배우셨죠? 가루먼지. 가루먼지. 네. 북한의 주민 통보제가 또 하나 있죠. 제3 방송 그렇죠. 시스템이라고 해서 유선 시스템. 이거는 뭐 전력 사정이라든가 일체 구애됨이 없이 지선 한선, 유선 한선 해가지고 모든 주민들이 이게 시청을 할 수 있는 스피커들이 매집마다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라디오 스피커가 그렇죠, 집안에 그렇죠. 그냥 달려 있는 거죠. 네네. 그걸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방법이든지 알려주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으네요. 예. 그런데 북한에서는 특별하게 우리한테 없는 게 그 자기장 경보가 가끔 있던데. 고추장 운하라도 자기장은 모르고 지작이 보고 그러시는 거 아닐까요? 북한에서는 지작이라고 하죠. 예. 태양의 흑점 때문에 생겨서 그거 보고. 지작이 폭풍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구 물리학적 요인에 따라 20일에 지작이권의 섭동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날에 고혈압과 협심증, 심장기능 부전을 비롯한 순환기 질병 환자들이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하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열받거나 뭐 부부싸움을 했거나 하잖아요. 다음날 그러면 너 왜 그래? 그러면 오늘 지작이 날이야. 이렇게 네, 표현을 하는 태양 경우도 흑점의 있었어요. 영향으로 오늘 화가 좀 났다. 네, 그렇죠. 네. 요즘은 겨울이니까 이게 이제 북한은 또 눈이 녹으려면은 한참 걸리잖아요. 그 겨울에 길 눈 바로바로 치워지나요? 자기 앞마당은 자기가 눈을 칩니다. 왜냐하면 인민반장이 못 살게 굴거든요. 근데 우리는 눈이 오게 되면 제일 걱정되는 게 내 집 마당이 걱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는 각 지역마다 김부자 동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눈이 많이 오는 날에는 새벽 5시부터 인민반장이 막 그 대문을 막 부셔지게 두드려요. 자, 빨리 가래 삽지고 나오시오! 막 이러면 무조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김일성 그런 우상화 판이나 동상 거기 가서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 외에도 눈이 오면은 가장 한숨부터 나오는 게 학생들이죠. 학교 운동장들은 학생들이 다쳐야 돼요. 학급이 분담을 해서 그 넓은 운동장을 다 분담해요. 직장도 같습니다. 직장에 그러니까 마당에 있는 직장인 취직을 안 하려고 해요. 예전에 이제 공군에서 만들었던 그 눈 제설 작업 이 장면도 좀 생각이 나고요. 네, 저도 듣다 보니까 예비군들이 하는 말 같아가지고 군인들이 그 눈 때문에 고충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눈이 오면
좀 이렇게 나쁜 면도 많지만 저희는 좋은 면이 많았던 게 이제 북한에는 상하수도가 잘 안 되고 물이 안 나오니까 겨울 담요 같은 거는 제철에 빨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눈을 가득 마당에다 모아놓고 담요 같은 거는 그 눈에다가 막 털어요. 그럼 거기에 까만 먼지가 다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이라는 게 북한 주민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조금은 도움이 돼요. 해로운 것도 많지만. 듣기만 해도 북한 겨울나기가 얼마나 힘든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집마다 이 난방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일단 지역별로 다 틀리죠. 근데 가장 북한에서 혹독한 겨울을 나야 되는 것은 역시 평양입니다. 평양은 중앙 난방 시스템이잖아요. 네. 평양 화력이나 동평양 화력발전소에서 나왔던 폐수를 돌려서 난방을 보장을 하는데 화력발전 자체가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그야말로 냉동거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밤에 잘 때도 동신발이라고 솜신발 신고 섬옷을 입고 털모자를 쓰고 그리고 집안에다가 비닐하우스를 또 하나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은 많죠. 착화탄이라고 해서 이런 조그만한 영탄을 만들어서 집안에서 뗄 수 있게 빼찌까라고 해서 난로죠. 네. 예, 로우로 빼찌까로 하는데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이 난방을 보장하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아니 제 생각은 이제 뭐 평양 같은 곳 보면 이제 고층 아파트가 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좀 난방이 쉬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평양도 힘들고 그러면 지방은 어때요? 지방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거는 다 하고 안에 넣을 수 있어요. 나무 저희- 떼면 되니까. 예, 나무 때도 되는데 이제 북한이라는 해산 지방 같은 건 워낙 바깥 기온이 추우니까 앞만 부를 때도 공기가 춥거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침에 밥을 해서 불을 때면 딱 아래목만 따뜻해요. 그러면 이제 모카 이불을 아래 목에다 항상 펴놓고 그 온기가 날아나지 않게 하고 저녁에는 저희가 누우면요. 바닥은 따뜻한데 이 어깨부터 다 시려요. 그렇죠. 이불 밖에는 코가 이렇게 만져보면 얼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밥을 하려면 행주가 다 얼었어요. 그럼 일단 불을 떼가지고 뜬김을 돌게 해가지고 그 행주를 녹인 다음에 밥을 시작하고 네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좀 말씀 듣다 보니까요. 저 다 잊어버렸던 어렸을 때의 기억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은 뜨겁고 코는 시렵고 예, 또 나와보는 귀도 빨래는 시리고. 거의 누구 때려도 뭐 몽둥이처럼 얼어있고. 꽁꽁 얼어있고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그야말로 진짜 추위와의 전쟁인데 이제 어제가 대한이었지만 이제 곧 있으면 입춘이란 말이에요. 근데 북한 겨울은 한참 남았죠. 아직도 북한은 3월 말 4월 초까지도 겨울이라고 그냥 이른 봄이라고 초봄이라고 말은 하는데 4월까지도 저는 패딩을 입었어요. 4월 초까지도. 한 3월까지는 땅이 얼어 있는 것 같던데요. 아예 다 얼고 5월도 겉만 조금 녹고 안은 그냥 언 상태로 있습니다. 유달리 추웠던 올겨울 그동안 우리 그 남과 북의 사람들 참 잘 견뎌왔는데요. 앞으로 남은 겨울도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북한 주민들도 일기예보를 통해서 생활을 계획하고 또 우리처럼 안전 문자도 받는 날이 빨리 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